그러면 다른 부위에는 동맥경화가 안 생기고 뭐 심장, 뇌, 뭐 이렇게 경동맥 이런 데만 생기나요? 너 발기 안 되면 심장도 곧 문제가 생겨. 네. 이런 이제 지수가 그렇죠. 이게 만들어진다. 뭐를 조심을 해야지 되는 건가요? 동맥경화에 대해서 좀 숨어 있는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늘상 하는 얘기들 중에 혈액순환 네.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혈액순환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에서는 혈액순환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관심도 없고 혈액순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신경을 별로 쓰지 않지만 딱 한 가지 네. 신경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고지혈증과 관련되어 있는 동맥경화. 는 진짜 이렇게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신 분야이시고 여러분들도 그 동맥경화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동맥경화에 대해서 좀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동맥경화이지만 사실 뭐 동맥이 뭐냐, 뭐 정맥이 뭐냐 이런 네. 것까지는 뭐 다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동맥경화 말 그대로 이제 딱딱해진다 이 얘기예요. 근데 네. 자 그러면 동맥경화가 왜 딱딱해지느냐 그것부터 이제 일단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왜 딱딱해집니까? 지방을 많이 먹어서 딱딱해지는 건 아니고 아니고 네, 끝까지 들어봐야 되네요. 네. 그 혈관을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물들에 뭔가 문제가 되면서 특히 평활근 세포, 그러니까 근육세포들이 증식하게 되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거기에 우리 동맥경화반이라고 하면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죽상동맥경화반이 형성이 되면서 혈관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 동맥이 이게 탱탱하지 않습니까? 네. 탱탱하게 구성하는 그 근육이 이제 평활근, 네. 이게 수축했다 이렇게 이제 해주는 이제 근육에 문제들이 생긴 거다. 네네. 그게 이제 동맥경화의 시작이 네네.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맥경화가 우리가 주로 뭐 심장, 네. 뇌 이런 데를 주로 이렇게 보고 사실 검사는 또 경동맥 초음파 네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면 다른 부위에는 동맥경화가 안 생기고 뭐 심장, 뇌, 뭐 이거 경동맥 이런 데만 생기나요? 다 생길 수 있죠. 다 생깁니까? 네, 그래서 여기 생겼다고 치면 그보다 작은 혈관들은 이미 다 생겨 있는 겁니다. 아 이미 생겨져 있다. 네, 이렇게 네. 봐야 된다. 네, 우리가 저번에 발기부전 편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발기부전하고 관련될 때 우리가 꼭 그 혈관의 기능들을 이야기 드렸거든요. 관상동맥에 비해서 이 발기에 쓰는 그 동맥 자체가 더 사이즈가 작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발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곧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위험 인자로 볼 수 있는 거죠. 아 동맥경화는 이미 다 퍼져 네. 있으니까 너 발기 안 되면 심장도 곧 문제가 생겨. 네. 이런 이제 지수가 그렇죠. 이게 만들어진다 이런 네. 얘기. 그 참 이게 말이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동맥경화니까 네. 이게 동맥에 뭔가 이제 동맥 흐르는 혈액에 네. 찌꺼기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안에 박혀가지고 네. 뭐 평활근이 염증이 생기고 딱딱해지고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데 이 동맥의 문제들이 가장 치명적인 게 이제 심장, 네. 그다음에 뇌 이런 부위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아까 지방을 먹어도 되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뭐를 조심을 해야지 되는 건가요? 일단 전에 말씀하셨듯이 결국 혈관벽을 뭔가의 찌꺼기들이 파고들어서 결국 동맥경화반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염증 반응에 의해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라봤더니 여기에 우리 LDL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우리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우리 이제 고지혈증 약 먹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 LDL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된 문제가 아니라 결국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사이즈가 작은 LDL들이 파고들면서 염증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동맥경화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은 콜레스테롤들을 만들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혈관 내피세포 손상들을 빨리 복구시킬 수 있는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LDL이 안 만들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우리 LDL, 뭐 HDL, 뭐 중성지방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각각의 밀도별로 하면 굉장히 다양한 사이즈의 크기들의 콜레스테롤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그 콜레스테롤의 그 구성 자체 중에 그 사이즈가 작을수록 파고들기가 쉽거든요. 네. 그래서 사이즈를 더 작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식단이 있습니다. 식단을 해서 LDL 수치를 좀 낮출 수 있다. 나쁜 네. LDL. 네. 그러니까 LDL 자체가 나쁜 콜레스테롤이고 HDL이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LDL 중에서도 다 나쁜 게 아니라 네. 작은 LDL이 진짜 나쁜 놈이다. 그렇죠. 근데 그걸 줄여야 된다. 네. 그런 식단이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러면 자, 식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수록 우리 LDL 크기들이 작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LDL이 나쁜 정제 당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제당분. 네, 그래서 탄수화물 뭐- 그냥 뭐 밥 이런 게 그렇죠. 아니고 뭐 설탕, 뭐 밀가루, 뭐 음료수, 뭐 이런 것들. 음. 예. 그리고 포화지방을 충분히 잘 먹어줄수록 LDL 크기가 점점 더 커진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작은 LDL이 있는 사람들은 포화지방을 좀 잘 먹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수육 먹을 때 떼내고 먹지 않습니까? 나쁘니까. 잘 드셔야죠. 버터? 이런 뭐 쳐다도 안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잘 먹어야지만 비교적 건강한 지방 대사를 할 수가 있다. 와, 이게 진짜 신기한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하는 식단이 그러면 저탄고지. 네네. 네, 이 식단이 되겠네요. 그러면 탄수화물을 많이 줄이고 우리가 이제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버터라든지 뭐 코코넛 오일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포화지방, 동물성 지방을 네. 조금 더 드셔주는 것이 내가 이제 동맥경화를 막아낼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팁이 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탄수화물, 정제 탄수화물 줄여야 된다. 네.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수 얘네들 항상 문제네요. 그죠? 네, 네. 뭐 이상한 사총사. 네. 이게 있는데 자 그러면 아프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이미 동맥경화 진행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포화지방을 드셔야 된다. 네. 이 말씀인가요? 네, 드셔야 됩니다. 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철저하게. 네. 동맥경화의 시작은 내피세포의 손상이거든요. 말하자면 혈관벽의 손상이고 그 손상이 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저산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산소가 잘 전달이 되도록 혈관이 수축이 되는 상황이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상황들입니다. 거기에서 또 자율신경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교감신경을 항진시킬 수 있을 만한 내부적인 원인들을 찾아서 함께 해결해 준다면 우리가 혹시 지금 걱정하고 있는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들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동맥경화라서 당신은 고지혈증이 생기면 위험하니까 이 약을 드세요 해서 약만 먹고 주기적으로 그냥 경동맥 초음파만 네. 하고 뭐 이럴 게 아니라 네네. 여러분들 식단도 좀 고치고 진짜 이미 진행이 되신 분이라면 네네. 좀 더 철저하게 저탄고지, 네네. 탄수화물 줄이고 지방을 조금 더 많이 드시는 그런 식단으로 좀 바꾸셔야지 되고 네. 또 그런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려고 하면 자율신경계의 중요성을 꼭 아시고 자율신경 문제가 제일 흔한 게 뭐 협착, 네. 그죠? 뭐 디스크, 뭐 그거보다 좀 약하면 뭐 일자목, 거북목, 골반 틀어짐, 뭐 척추측만증 이런 것들인데 그렇게 자율신경의 문제가 동반이 되어 있는 척추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동맥경화를 이게 너무 걱정만 하실 일이 네. 아니고 그죠? 검사만 해서 이렇게 넘기실 문제가 아니라 혈액 순환을 조금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자율신경 치료까지 겸해진다면 동맥경화가 있다 하더라도 건강을 여러분들이 지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만 더 네.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우리 이제 동맥경화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콜레스테롤이 조금만 높아도 우리 고지혈증 약을 바로 드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신경 바깥에 우리 수초라고 해가지고 신경 전도 속도를 유지해주기 위한 것도 콜레스테롤 구성이 되어 있고 세포 자체만 봐도 세포의 벽, 세포를 싸고 있는 막 자체도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자체만 떨어뜨려 버리면 그런 기능들을 다 못하게 됩니다.
콜레스테롤 검사는 보통 우리가 LDL, 뭐 HDL, 뭐 중성지방, 뭐 총 콜레스테롤 요것만 검사하시거든요. 거기다 하나 추가로 저밀도 지질 단백 분석이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어렵네요, 이름이. 네, 그게 아까 LDL을 사이즈별로 다시 검사를 해가지고 얼마나 작은 크기의 LDL들이 있는지 보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거든요. 그 검사를 통해서 보면 타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입 B 타입이 나오면 그런 분들이라면 그거는 심혈관계 질환이 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이면 바로 약을 드시는 게 좋겠고, 아니면 혹시 내가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있는 어떤 내부적인 원인이 있는지 함께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약을 드신다 하더라도 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15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로 손해가 더 많다. 네. 아까 이제 콜레스테롤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다 안 될 수 있다. 심장도 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호르몬도 문제가 생길 수 네. 있고 세포막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문제가 이제 계속 네. 이어지게 되니까 그런 것들도 좀 하나의 팁으로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진짜 지금 이 이야기로 이제 끝을 내고 다음에 좀 더 좋은 이야기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